영어 뇌를 발전시킨다라는 목표를 두셨다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만큼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아이의 발달 정도나 아이의 흥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어 교육의 파트너가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실패하실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 자체의 흥미인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흥미. 어머니께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씩 영어를 읽으면서 같이 듣고 아이와 영어로 놀이를 하고 영어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든지 화면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해나가실 수가 있는데, 엄마 자체가 영어가 그닥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엄마가 재미가 없고 엄마가 자신이 없고 엄마가 이게 숙제같이 느껴지면 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이 끝은 사실은 부모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한 바까지 해낼 수 있는 그 체력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 체력의 근간에는 엄마의 영어에 대한 흥미인 것 같아요. 아이랑 했을 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나는 영어가 그닥이야, 영어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엄마표 영어가 유행이니까 나도 해볼까?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먼저 영어를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먼저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그때 흥미를 찾으셨다면 지속할 수 있구나,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와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로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데, 해봤더니 나는 재미가 없어, 나는 별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엄마표 영어를 안 하셔도 좋은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영어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하는 이유는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는 너무 많이 외워야 돼요, 단어 시험 봐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고요, 영어학원 가면 시험만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영어를 언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공부 과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기 전에, 영어를 과목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언어로 받아들이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는 영어로 된 영화를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영어로 된 팝송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든지, 또는 영어로 된 만화를 가끔씩 보여주신다든지 해서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의 수단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어가 너무 아이 수준에 맞지 않게 어려운 경우,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레벨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 학원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레벨업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 학원은 왜 레벨업을 빨리빨리 안 시켜주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레벨업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아이가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곳에 가면 우선은 주눅이 들어요. 사실 언어는 자신감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렵지 않게끔 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영어 발음이 좋지가 않은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가르쳤다가 오히려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좀 독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시되 엄마가 직접 다 시범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선생님이시되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지, 아니면 즐겁게 활동을 같이 해주는 파트너의 역할이지, 엄마가 다 읽어주고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토네이션은 이래 라고 직접 다 해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리소스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다양한 그 영어 교육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엄마가 영어를 설사 잘 못하시더라도 아니면 발음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라고 하면 엄마표 영어는 엄마표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엄마표 수학도 마찬가지고 엄마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해 나가는 게 힘들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으시거나 했는데 흐지부지 됐거나 또 다시 했는데 흐지부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일찍 시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흥미가 되게끔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주신다든가 영어책 오디오북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흥미만 잃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사교육의 힘을 빌어도 되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육 과정으로 영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로 생각하는 뇌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영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보면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문화의 가장 큰 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 뇌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뇌를 발전시킨다라는 목표를 두셨다면 아이가 조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어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인풋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서 아이와 여행도 많이 하시고 아이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진 이벤트를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책도 물론 좋고요. 또 공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계속 그 관심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 중에 영어 책 중에 하나가 마틸다라는 책이 있어요. 로얼드 다hl 책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아이들도 읽고 저도 읽고 마틸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또 뮤지컬이 올라가면 뮤지컬도 보고 또 그 당시 영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 영국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지 영화에 나온 또 책에 나온 학교와 우리나라 학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영어뇌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영어가 가진 근본 속에 있는 힘,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